시간과 돈을 이렇게 쓸 때 지금 버는 돈의 2배, 3배, 5배도 벌 수 있어요. 이 남자의 조언처럼 가치를 뒤바꾸세요. 너무나도 중요한 돈과 시간이라는 자산, 누군가는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부와 성공, 그리고 행복까지 이루는 반면 또 다른 누군가는 똑같이 바쁘게 살아가지만 돈에 허덕이고 행복이 아닌 불행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가곤 합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자산을 가장 현명하게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이 질문에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시하는 댄 마텔이라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채널에서도 소개된 적 있는 자수성가 사업가인 댄은 사실 어려운 집안에서 자라 20대엔 마약에 빠졌고 2번이나 감옥을 드나들며 완벽한 패배자로 보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돈을 쓰는 독특한 방법을 통해 현재 한화 500억에 달하는 자산을 쌓았고 다양한 사업들과 코칭을 하며 영향력을 뻗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돈과 시간을 쓰는 정확한 방법은 이겁니다. 누구라도 이대로만 따라하면 연봉과 월급이 배로 뛰게 될 거예요. 제가 말하는 딱 3가지만 반복하세요. 이번 영상에선 댄 마텔이 제시한 시간과 돈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3가지 루틴을 통해 사업을 하시는 사업가분들, 직장에서의 연봉을 올리고 싶은 분들, 그리고 나만의 도전을 하시는 분들 등 모두가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수입이 배가 되는 추월차선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댄은 이런 문장을 언급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시간을 써서 돈을 절약하려 하지만 부자인 사람들은 돈을 써서 시간을 절약하려 한다. 즉, 시간과 돈에 대한 인식이 가장 먼저입니다. 여러분은 돈과 시간 중 무엇이 먼저인가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보다 돈을 쫓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려는 말은 돈을 쫓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단지 똑똑하게 돈과 시간을 생각해보자는 이야기죠. 이 부분을 조금 쉽게 설명해보자면 경제 생활을 하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하게도 시간보다 돈이 먼저일 겁니다. 왜냐하면 초반에는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니까요. 하지만 부를 이룬 사람들은 그 순서가 바뀝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를 고용하고 월급을 주며 자신의 자산을 이용해 돈으로 시간을 사기 시작하죠. 댄은 말해요. 제가 사업을 해오며 느낀 게 이 루틴입니다. 결국 누군가를 고용하며 시간을 사고 그 결과로 더 큰 돈을 벌게 됐죠.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이자 첫 번째 스텝은 바로 내가 느끼는 고통입니다. 매일 하는 일에 대해 지루함을 느끼고 정말 일이 하기 싫어지는 고통이 느껴지죠. 그리고 그 다음 이어가야 할 루틴은 바로 내 시간과 스케줄을 검증해보는 겁니다. 2주간 해야 할 일을 나열해보고 어떤 일을 할 때 지루함이나 고통을 느끼는지, 그리고 어떤 일이 가장 큰 가치를 불러오는지를 확인해보죠. 마지막 3번째 스텝은 채우기. 내가 싫어하는 일의 비중을 줄이고 또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고용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찾아보는 거죠. 그렇게 내가 싫어하고 중요도가 낮은 일을 누군가 혹은 무언가로 대체하면서 나에게 더 많이 생기게 되는 시간을 내가 잘하는 일, 그리고 가장 큰 가치를 불러오는 일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돈과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완벽한 3가지 순서입니다. 이런 인사이트를 나눈 댄 마텔. 하지만 지금까지의 조언은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나 나만의 도전을 이어가실 분들께 하는 말이라기보다 사업가들에게 어울리는 그런 접근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그의 인사이트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께도, 직장이 끝나고 새로운 도전을 하실 분들께도 배가 되는 연봉을 가져오게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댄의 인사이트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죠. 내가 하는 일들을 모두 나열해보고 어떤 부분에서 내가 가장 큰 가치를 불러오는지, 그리고 내가 하기 싫어하고 고통을 불러오는 그런 업무는 어떤 부분인지 정확히 알아보고 가장 큰 가치를 불러오는 일에 시간을 쏟을 수 있도록 지루하고 싫어하는 일들을 시스템화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판매를 하시는 분들은 가장 큰 가치를 불러오는 일이 고객이나 손님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일 테니 다른 사무 업무는 최대한 간결하게 시스템화시켜서 적은 시간이 들도록 포맷을 바꿔보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세일즈가 아니라 프레젠테이션 등을 만드는 사무 업무를 하신다면 나의 경험과 포트폴리오가 이직을 할 때 더 큰 가치를 만들 수 있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시간 투자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나머지 일에 대한 비중을 낮출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고요. 물론 맨 처음부터 돈으로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사용 가능한 시간을 만들어내면 되죠. 출근 전 아침 시간을 이용하거나 혹은 퇴근 후의 시간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직장에서 가치를 올리기보다 회사 밖에서 나만의 도전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아침 시간과 퇴근 후의 시간을 이용해서 나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도전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시작 단계에서는 시간을 돈 주고 사기 버겁기에 내가 이용 가능한 시간을 먼저 끌어보고 점차 나아가며 변화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을 댄은 이렇게 말했어요. 끝으로부터 시작하라는 격언처럼 만약 1년에 10억을 버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1시간의 가치는 적어도 50만 원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시간을 살 때는 항상 제 시간 가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불하죠. 만약 내가 생각하는 나의 1시간의 가치가 50만 원이라면 제가 지불하는 최대 금액은 12만 5천 원이 되는 겁니다. 즉, 여러분도 시간을 위해 싸우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시간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이렇게 말한 댄 마텔. 그리고 그가 가치에 대해 말한 한 문장은 정말 와닿았습니다. 세상은 내가 나에게 정한 가치 그 이상은 단 10원도 더 쳐주지 않는다. 즉, 당신의 최대 가치는 당신 자신만이 정하는 것이다. 이 문장을 듣고 나니 꿈과 목표는 크게 잡아라. 이런 격언에 숨은 의도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이 만든 제품을 예술품이라 부르며 일반적인 가격이 아닌 럭셔리 가격에 팔지만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자신이 만든 제품의 가치를 충분히 높게 책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가치가 담긴 스토리가 없다는 이유로 몇십 배 혹은 몇백 배가 낮은 금액에 판매해요. 그러니 우린 큰 목표, 꿈을 가져야만 합니다. 나를 위한 내 계획보다 누군가가 세운 나를 위한 계획이 큰 경우는 없으니까요. 화분의 크기가 나무의 크기를 정하기도 하는 것처럼 내가 나에 대해서 하는 생각의 크기, 가치의 크기가 결국 미래의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큰 화분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나만의 스토리, 그리고 또 다른 가치와 의미들을 채워갈 테니까요. 그러니 같은 걸 보는 나의 관점을 바꿔보세요. 가끔은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는 것보다 있는 그대로 볼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번 영상 속 돈과 시간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봐도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돈의 가치가 시간의 가치보다 클지 몰라도 태어난 모두는 언젠간 죽는다는 사실과 돈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인쇄되고 있다는 세상의 관점에서는 무한한 돈보다 유한한 시간이 더 가치 있다는 게 너무도 직관적인 접근법처럼 들리게 되잖아요. 그렇기에 이번 영상 속 댄의 메시지처럼 시름과 지침을 느끼는 일상 속 고통에서 내가 시간을 보내는 방식을 자세히 돌아보고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하는 방법을 쫓아보세요. 그렇게 시간에 더 큰 가치를 둘 때 우리는 돈을 이용해서 더 큰 가치를 만들고 그에 따른 보상으로 부와 성공을 누리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댄은 마지막으로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가치를 키워갈 분들께 이런 조언을 남겼습니다. 제 의도는 얻게 되는 시간을 낭비하고 할 일 없이 보내라는 뜻이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라는 겁니다. 더 나음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끝을 보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끝이라는 것이 항상 내 발 앞에 있다는 걸 알고 과정을 즐기고 성장의 의미를 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끝, 여러분은 하루도 일하는 게 아닌 노는데도 돈이 채워지는 삶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이번 영상 속 댄의 짧지만 인상적인 조언들이 시간과 돈, 그리고 나의 가치를 정하던 기준에 작은 변화를 가져왔길 바라며 영상을 마칩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